안녕하세요. 3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달팽이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달팽이입니다. 네. 어제 미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도는 계속 레버리지에 투자 중이고요. 뭐 어제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왜 리라화가 나왔을까요? 음, 독일 지수부터 볼게요. 어제 독일 지수가 이렇게 끝에 보시면 밑꼬리가 길죠.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했는지는 모른다. 그냥 그렇다. 그 미국도 장 초에 좀 빠지다가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은 그냥 의미대로 그냥 여기서 좀 횡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이 선을 어떻게 구했냐? 그냥 제 느낌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스닥이요. 어제 양봉이 쭉 일어났죠. 어제 방송에서도 미국장은 한번 상승으로 패턴이 잡히면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양봉이 한번 더 나오면 쭉쭉쭉쭉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주말에 뉴스가 안 좋은 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괜찮은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코로나에 관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좀 심각한 것 같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경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환율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주말,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다가, 월요일쯤에는 레버리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도요, 어떠한 지금 상태에서, 연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주가에는 녹아 있지만 이게 경제에 녹아 들어가지고 경제에 어떠한 그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한다.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리고 달러가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지고 달러 회수가 되고 그리고 5월 달에 QT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달러가 급속도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흥국 위기는 점점 다가오겠죠. 뭐 위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신흥국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군데서 뻥 터지겠죠. 스리랑카가 지금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가 인도에서 달러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한숨 넘긴 상황이고 저는 터키를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어제 한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을 저는 이제 그 상방하고 하방을 결정하는 그 라인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가지고 요 라인 위에서는 레버리지, 그 밑에서는 고퍼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이죠, 우리 장. 그죠? 나스닥이 저런 차트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요 라인을 생명선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저도. 근데 요 라인을 어떻게 구했냐? 20년 동안의 저의 그냥 직감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렸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 유심히 봐야죠. 근데 터키 환율이 왜 그랬냐면 요거를 왜 이제 띄워놨냐면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좀 진정되는 기미가 있고 나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 빠졌다 그래야 되나? 근데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과거에 15 리라를 한번 터치를 했는데 요 부분 터치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요. 그리고 엔화예요, 엔화. 옆에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 주인인 주인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주인. 여주인님이신데 성격도 더럽고 말도 안 듣고 이제 삐그덕 소리가 마이크를 향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죠? 집주인이 누구다? 그렇죠, 따로 있죠. 엔달러 환율이 그동안에 조금 안정화되게 보였죠. 근데 지금 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장이 위험 자산으로 아니 저 돈들이 그 위험 자산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엔화가 상승하는 게 맞겠죠. 그죠? 엔화가 약세가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근데 얼마 전까지도 그죠?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강세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엔화는 약세. 이게 예전에 그
아베노믹스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그 패턴하고 똑같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환율을 급격하게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할 때 어떠한 그 커다란 이득을 보려고 환율 조작을 한다. 근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0년 중반부터 21년, 22년도까지 119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세게 올라왔거든요. 옛날 강세가 한 번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엔화는 거진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적을 해보는데 근데 별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환율 환율은 1111원. 그저 그렇다. 그리고 달러 지수 뭐 다 그저 그렇다. 국채금리도 비슷하다. 그리고 금값 1921불이죠. 그저 그렇다. 그 뭐 지금은 장이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 미국도 이제 연 4일에 걸쳐 가지고 상승을 했거든요. 거진 8%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에서 더 상승을 한다? 그런 호재가 있을까요? 뭐 연준에서 돈을 풀고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데 지금은 돈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장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조금 경계심 있게 장에 대처를 해야 된다. 유가도 그저 그렇다. 다 그저 그렇다. 이유가 없으면요. 호재가 있을 때 이유가 없어가지고 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악재가 있는데도 이유가 없다. 근데 장이 상승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장의 그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은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단기 투자로서 레버리지 투자한 거지 장기로는요 하방은 열려 있다. 고퍼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다 의미가 없죠. 유가 110불 이상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된다. 워렌 버핏이 시엘가스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죠? 유가 상승을 보고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어디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뭔가 일이 터진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환율하고 원자재 가격 유심히 보시라. 그게 투자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어제 나스닥은요 대략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부럽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도 우리 장이 좀 상승을 과감하게 해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가 아닙니다. 신흥국이거든요. 위험해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스닥도 어제 차트를 보면요. 장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장 막판에 많이 올랐거든요. 뉴스는 없습니다. 유럽 지수도 그렇게 올랐다. 그리고 애플, 테슬라 위시한 성장주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GM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GM은 좀 적게 올라가고. 근데 이런 거는요 단기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뉴스를 봐야죠. 뉴스를 보면 우리가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딱 나옵니다. 저는 뭐 월요일쯤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월요일날 좀 종합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좀 지금 생각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의 수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후로 오늘까지 나온 뉴스예요. 뉴스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관심 있게 볼 뉴스들이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느슨해졌다. 경각심이 없어졌다.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그냥 우리가 이거 끝났다. 잘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이것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신흥국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리고요. 중국에서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게임 1개 하고 그다음에 그 드라마 5개인가요? 그게 좀 풀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요.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죠, 지금. 가까운 사람이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서열이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중국에서 조금 이게 이제 이게 불만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좋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그런 뉴스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올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이행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에 대해서? 한한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사드 배치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한한령이 여기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에 특히 이제 그 중국향 그 주식들에 많은 그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슬슬 한한령을 풀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번 툭 던진 것 같아요. 의미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그 외교 방향은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면 누구 쪽에 붙어야 되는지는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 중국향 주식들은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예요. 이게 주말에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17일 날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지난 16일 해외여행 후 귀국한 여행객 2명한테서요 기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로운 변이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거를 뉴스를 추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변이, 새로운 변이, 신종 변이. 지금은 전파력이 센데 만약에 여기에 치명률까지 높아지는 그런 변이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가까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부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 우리 그 인류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는. 근데 이 변이가 지금 한 일주일 상간으로 계속 이 변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중국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추적하는 거고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그 검사가 잘 안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PCR 검사로도 이 스텔스 오미크론을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검사에서 나오질 않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일례가 많다. 그게 전에 뉴스에서 다 나왔죠. 지금 우리가 확진자보다 확진됐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었죠.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지린성의 장춘시, 그 다음에 산둥성의 웨이하이시, 더저우시, 산둥성의 선전시가 굉장히 그 공업화 도시거든요. 그죠? 애플 공장 멈추고 5개 자동차 공장 멈추고 테슬라 공장도 멈추고 그래서 봉쇄를 했다. 이 뉴스가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요 2228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대요. 이 뉴스는 점점 늘어난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코로나는 주가에 좀 한 번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일 어제죠. 어제 그죠?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습니다. 대략 1시간 50분 정도 대화를 했다 그럽니다. 이건 뭐 내용은 뻔히 알죠.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이제 북한 문제, 러시아 문제 이런 얘기를 설왕설래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4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대만 문제 잘못되면 중미 관계 파괴적이다. 그죠?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솔직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코너에 몰렸죠. 지금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러시아만 엄청난 이득을 봤다.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장 손해를 본 게 중국하고 유럽 가장 손해를 봤다. 우크라이나는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그런 중국이 바이든의 말을 따라서 할까요? 지금 관계에. 그리고 지금 미묘한 시기에 대만 문제를 중국 스스로가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대만 영해 그 비행 그거 뭐죠? 하여튼
그 주변에 지금 미국 비행기하고 중국 비행기하고 막 날라다니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촉즉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만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둘이 뭐 좋은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더 관건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에서도 슬슬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띄워주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여론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 이제 대놓고 까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이 왜? 유럽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 오히려 다들 그랬죠. 자꾸 러시아가 안 좋은 면만 보여주고 러시아에 대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일까요? 푸틴이 그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장악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선에서 푸틴 지금 나이가 70세고요. 20년 넘게 그 러시아를 좌지우지한 장악을 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6번 바뀔 동안 푸틴은 혼자서 러시아를 정치를 했거든요. 러시아 정치를 했거든요. 누가 과연 정치 면에서 더 앞서 있을까요? 저는 푸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그죠? 여기 기사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사태 최대 수혜자는 미국과 러시아다. 중국과 유럽이 최대 피해자다. 그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는 미국하고 러시아뿐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를 회수하는 입장에서 그 달러가 자국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거든요.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쪽으로 달러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지금. 예전에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그 부자들의 한 60%가 다 미국으로 넘어갔대요.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40%는 왜 안 갔느냐? 그 사람들은 뭐 애국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범법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출국을 못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지 못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러시아에서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죠. 독일 총리가 푸틴과 통화를 했답니다. 급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단시일 내에 종전을 촉구해라. 근데 푸틴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크라이나 갈수록 더 비현실적인 제안을 한다. 그죠? 비현실적인 제안은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사에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나토 가입 포기, 협상서 상당한 의견 접근했다. 무장 해제, 민족주의 지도부 퇴출은 절반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긍정적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벌써 일주일 전에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죠?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열흘 전이죠. 우크라이나는요, 나토 가입을 포기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EU 국가들이 EU에 가입도 안 시켜주고, 나토에 가입도 안 시켜줄 거,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안 거야. 배신을 당한 거죠. 그게 바로 열흘 전입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중립국을 만들 테니까, 제발 땅만 잘라가지 마세요. 기존의 우크라이나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일주일, 열흘 전입니다. 근데 푸틴은요 크림반도하고 돈바스의 2개의 나라 있죠. 그 나라하고 이어지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동남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동남쪽 땅덩어리를 이제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하려고 그것만 되면 휴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희한하게 지금 나온다. 그래서 뉴스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조만간에 진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연준 얘기가 또 갑자기 뿅 하고 나왔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요 쇼킹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 의지. 제가 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소리인지 한참 봤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2번 올린 것과 같은 인상을 해야 된다. 쇼킹하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5월 달에 1% 인상, 100bp 인상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기의식을 느껴주고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가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아주 대표적인 매파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여지까지.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넘어올지는 계속 추적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슬슬 나온다. 4월 넘어가면 이제 4월 달이 오면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에서요,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미국 담보대출 금리가요, 2.5%에서 4%대로 급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는 부동산이라든지, 이 부동산을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은 거진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익혀가지고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 수요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죠?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요, 그 월요일 날, 주말 뉴스 보고, 월요일 장중에, 한번 흐름을 보고, 좀 레버리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그 개별주 몇 개 사는 거, 중국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관련주, 그런 거는 계속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방송을 들으신 우리 달팽이님,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잘 해결될까요?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겠지만 그래도 끝은 나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로 뉴스로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금리를 인상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금리를 인상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달팽이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요? NCT. NCT, 네. 그죠? NCT 앨범이요. 10만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죠? 달팽이님은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빌려요. 10만 원을. 네. 근데 아빠는 달팽이님한테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죠. 이자를 받아야죠. 그죠? 그 이자를 한 달에 5천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네. 한 달에 5천 원. 그리고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5천 원이라는 돈은 금리예요. 그죠? 네. 그죠? 금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5천 원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5천 원이면 금리가 대략 5% 정도 되는 거예요. 5%.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갔어요. 10%로. 그래서 달팽이님은 한 달에 10,000원을 갚아야 될 거예요. 근데 달팽이님은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었어요.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데 3만 원에서 5천 원 정도는 내가 아빠한테 이자를 지불해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NCT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담이 될까요? 아니요. 부담 안 되죠. 근데 한 달에 3만 원에서 10,000원을 아빠한테 줘야 돼요. 이자로. 부담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부담이 되죠.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갖고 싶은 NCT 앨범을 갖긴 했지만 아빠한테 주는 돈이 점점 부담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빠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네. 그래서 달팽이님이 한 달에 2만 원을 갚아야 돼요. 한 달에 2만 원? 네. 그러면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데 2만 원을 갚고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때마침 NCT 앨범이 달팽이님이 10만 원 주고 산 게 20만 원이 된 거예요. 어, 그러면 NCT 앨범을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어, 현실적으로 팔 수밖에 없겠죠. 팔 수밖에 없겠죠.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5천 원 하던 게 2만 원이 될 동안은 수진양이 저기 달팽이님이 이제 뭐 사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 이게 경제 활동인데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가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가만 봤더니 LCT 앨범이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됐네. 근데 팔려고 내놨더니 말이 20만 원이지 20만 원에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깎아가지고 18만 원에 팔게 해가지고 팔아서 한 15만 원에는 팔았어요. 네. 그죠? 그러면 그 NCT 앨범에서 저기 달팽이님은 50% 5만 원의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그죠? 5만 원의 수익을 받지만 아빠한테 이자를 준 비용을 빼면 수익이 얼마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더 문제는 달팽이님이 NCT 앨범을 10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득이 있는데 분명히 그게 가격이 2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20만 원에는 누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 어떡해요. 큰일 나죠. 이자도 한 달에 2만 원씩 아빠한테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20만 원에 산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죠. 그 사람은 물건도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대로 지불을 하면서 내가 쓴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가 감소되고 그죠? 네. 경기는 안 돌아가는 거죠. 그게 금리 인상의 어, 아, 그 후유증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돼 가지고 안 좋아지는 면에 대해서 알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된 거는 또 그 원인이 NCT 앨범이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아, 어.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NCT 앨범이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럼 여기서 NCT 앨범은 주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라고 딱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오늘 방송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수진 양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느낌에. 세계 쪽 경제가요? 네. 저는 데이터를 지금까지의 역사를 미루어 보아 음. 또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맞아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겠죠. 네. 우리 달팽이님이 아빠한테 해줄 일이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네. 친구들이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하나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아빠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 아주 빨리. 그게 이 경제라는 거는 어떠한 그 경제 지표라든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만들어나고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들의 심리가 바로 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서 어떠한 그 경제에 관해서 특히 돈에 대해서 네. 어떠한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빠 엄마가 힘들다 그런다는 둥 뭐 이제 반찬이 좀 줄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하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달팽이님 인사 좀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은 뭐 이건 아빠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나중에 뭐 아빠는 이 방송이 무슨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런 방송을 하면서 아빠 머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은 좀 많이 뭐 해주시면 좋긴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댓글 많이 남겨도 귀찮아요. 아, 네. 솔직히 댓글 잘 안 봐요. 보고 싶지도 않아. 또 어떤 사람들 뭐 욕하고 그래가지고 짜증나. 댓글 안 해줘도 돼. 좋아요 이런 거 안 눌렀으면 좋겠어요. 2명이 눌렀는데 왜 눌렀는지 모르겠어. 이런 방송 보고. 하여튼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끝!